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한국인으로 가장했다가 결국 진실을 고백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의아하고 강렬한데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VIP 라운지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했어요. 더우인 팔로워 1,800만 명을 보유한 저에게 매 방송마다 수억 원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번 유럽행은 정말 완벽할 거야. 저는 카메라를 켜고 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샤오이가 드디어 유럽에 갑니다. 명품 브랜드들과의 콜라보 미팅도 있고요. 럭셔리 콘텐츠 촬영을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될 거예요. 공항 라운지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유럽은 제 놀이터가 될 거예요. 저는 중국의 샤오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인 제가 유럽에서도 당연히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등석 항공권을 들고 있는 저에게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제 매니저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샤오이, 이번 유럽 투어로 당신의 글로벌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미 파리, 밀라노, 런던의 주요 브랜드들이 당신과의 협업을 기다리고 있어요. 팬들의 댓글도 저를 더욱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샌디 언니 부러워요. 유럽 명품들 다 사와요. 언니가 중국 대표예요. 진짜 글로벌 스타가 되는 거네요.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를 받으며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리까지의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완벽한 콘텐츠를 그려나가고 있었어요. 에펠탑 앞에서의 화려한 쇼핑 하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우아한 식사 모습, 그리고 명품 매장에서의 VIP 대우까지 말이죠. 가방 속에는 이미 준비된 촬영 장비들과 완벽한 의상들이 들어있었어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와의 미팅 일정표도 빼곡히 적혀 있었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건 이 자신만만한 출발이 곧 저에게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파리 땅을 밟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아직도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저에게 전혀 다른 계획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곧 맞닥뜨릴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들떠 있었어요. 1등석에서 내린 저는 당당하게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중국 여권을 본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목적이 뭡니까? 심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광이요.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도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심사관의 표정은 더욱 딱딱해졌어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갑자기 저는 별실로 이송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중국 최고의 인플루언서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억울하기만 했거든요. 별실은 차갑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딱딱한 의자와 책상만 있는 그곳에서 저는 1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중국인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드디어 담당 직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온갖 서류들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호텔 예약증, 재정증명서, 명품 브랜드들로부터 받은 초청장까지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하지만 담당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전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관광 목적이 맞나요? 불법 체류할 계획은 없고요. 체류 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으면서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하다니요. 저는 중국에서 1,8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예요. 왜 이렇게 대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 직원은 제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확인하며 진짜인지 의심했습니다. 무려 5시간을 그 별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5시간을요. 그 사이에 저와 같은 비행기를 탄 한국인 승객들은 미소와 함께 단 몇 분 만에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걸 봤어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입국 심사장에서
한국 여권을 든 가족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사관들도 그들에게는 친절한 미소를 보이며 웰컴 투 페리스라고 인사까지 했어요.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1등석을 탄 성공한 사업가인데 그들은 이코노미석을 탄 일반 관광객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결국 5시간이 지나서야 입국이 허락됐습니다. 그때쯤 저는 이미 지쳐 있었고 자신감도 많이 꺾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 유럽 여행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순탄할까요? 이 첫 번째 경험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사건들의 전조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파리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유명한 미슐랭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인터넷에서 본 그 레스토랑은 정말 로맨틱하고 아름다웠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예약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모든 테이블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떤가요? 내일도 어렵겠네요. 이번 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저에게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요. 정말 충동적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공항에서의 굴욕적인 경험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인 것 같았어요. 아, 한국에서요? 잠깐만요. 직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에 자리가 하나 났네요. 참가석으로 준비해드릴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명히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왔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최고의 참가석에서 에펠탑이 보이는 뷰를 감상하며 완벽한 서비스를 받았어요. 웨이터들은 저에게 특별히 친절했고 셰프가 직접 나와서 인사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손님이시군요.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디저트를 서비스로 준비해드렸어요. 이런 대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음식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의 따뜻한 관심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경험의 맛을 들린 저는 다음날 명품 매장에서도 같은 실험을 해봤어요. 샤넬 매장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그 순간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큰둥했던 표정이 갑자기 환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아, 한국 고객님이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VIP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샴페인까지 서비스로 나왔고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신상품들을 먼저 구경할 수 있었어요. 매장 매니저까지 나와서 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정말 센스가 좋으시더라고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이 가방은 아직 공식 출시 전인데 한국 고객님께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루이비통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마자 프라이빗 쇼핑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고 개인 스타일리스트까지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날 하루 만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수진이라는 가짜 이름 한마디가 저를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호텔에서도 카페에서도 택시에서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모든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박물관에서도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특별 가이드를 제공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왠지 모르게 낯설어 보였어요.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주는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씁쓸함을 아직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저 이 마법 같은 경험이 계속되기만을 바랐어요. 김수진이라는 가짜 이름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파리에서의 나흘째, 저는 이미 그 이름이 주는 마법 같은 힘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큐레이터가 직접 나와서 특별 가이드를 해주었고요. 갤러리 라파에트에서는 개인 쇼핑 도우미까지 배정해 주었어요. 이런 대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한국어로 된 특별 안내서까지 준비해 주었고 몽마르트르의 작은 카페에서는 사장이 직접 나와서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하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주고 길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호텔방에서 거울을 보면 점점 초라해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냉대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한국인인 척하며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같은 중국인인데도 저만 다른 대우를 받는 상황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중국인 가족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차가웠어요.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도 늦었고 질문을 해도 대충 대답하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타나자 바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김수진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원하시는 음료나 음식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레스토랑에서 쫓겨나는 것을 봤어요.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억울한 표정을 보며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밝히면 저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특별한 대우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도 강했어요. 김수진으로 살면서 받는 존중과 편의함이 너무 달콤했거든요. 중국인 샤오이로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밤마다 저는 팬들과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파리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중국인이라고 해도 너무 잘 대해줍니다. 유럽 여행 정말 추천해요. 우리를 환영해주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저는 한국인 행세를 해야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런 이중생활은 점점 더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진짜 제 모습을 완전히 부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주는 특권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차별과 무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더 깊은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진실과 거짓말 사이에서, 자존심과 편애 사이에서 매일매일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마음 깊숙이 알고 있었어요. 파리에서의 열흘째, 저는 베르사유 궁전을 구경하러 갔어요. 화려한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옆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와, 정말 웅장하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친구와 함께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저는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한국분이세요? 그 여성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민지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저는 수진이에요. 저는 자연스럽게 가짜 이름을 댔습니다. 민지는 정말 밝고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궁전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어디 사세요? 강남. 아니, 강북이요. 방금 강남이라고 하셨는데요. 민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예전에 강남에 살았다가 이사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둘러댔어요. 하지만 민지는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할 때마다 조금씩 어색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진 씨, 중국어도 잘하시나 봐요? 아까 중국인 관광객이랑 이야기하시는 거 봤는데 정말 유창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어떤 학교요? 저도 중국어 배우고 싶은데. 그냥 어학원이요. 어느 어학원이세요? 혹시 YBM이나 파고다인가요? 질문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민지의 눈빛에서 이미 의심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서울대. 아니, 연세대요. 또 바뀌었네요. 죄송해요. 너무 긴장해서.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민지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한국 드라마 중에 뭘 좋아하세요? 태양의 후예요? 그 드라마는 언제 나온 거예요? 2016년? 맞아요. 그럼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 드라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 벤치에 앉아있을 때였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사실 중국 분이시죠?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발음이나 억양에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금씩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음식이나 유행어 같은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억류,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에서의 냉대, 그리고 한국인 행세를 하게 된 이유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민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이해해요. 한국도 예전엔 똑같았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해외에서 차별받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변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서 지금의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민지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차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민지와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차별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여권의 색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권이 대표하는 이미지, 그동안 쌓여온 인식이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 시내를 걸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심히 관찰해봤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중국인들, 박물관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 찍는 사람들,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남기고 가는 모습들까지요.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유독 눈에 띄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관광객들의 사진을 방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모나리자 앞에서 셀카봉을 휘두르며 다른 사람들을 밀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저녁에 민지와 다시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국의 변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80년대, 90년대 한국인들도 해외에서 비슷한 시선을 받았어요. 시끄럽고 무례하다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한 명 한 명이 의식을 바꾸고 행동을 개선하면서 지금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민지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여행을 할 때도 예전엔 한국인들이 환영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류 덕분에 오히려 특별 대우를 받죠. 그건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매너적으로나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연예인들, 기업가들,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해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K-파프, K-드라마,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진 거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한국이 그 증거잖아요. 민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만 했지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에서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아직 한국인 행세를 한 것까지는 고백하지 못했지만요. 저는 유럽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긴 대기 시간, 일부 장소에서의 냉대 등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들도 언급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우리가 받는 시선이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댓글창에는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화를 내며 차별이라고 했지만
의외로 많은 팬들이 저의 솔직한 고백에 공감해줬어요. 샤오이 언니 말이 맞아요. 우리도 생각해봐야 해요. 해외에서 우리 이미지 정말 중요하죠. 언니가 용기 있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해외 나가면 더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짜 이름으로 받은 존중은 일시적이고 허상이지만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바로 행동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유럽 여행의 마지막 도시인 로마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전 세계 500만 명의 시청자들 앞에 서게 됐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핸드폰을 켜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을 때 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저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이 댓글로 궁금해했어요. 언니 왜 이렇게 긴장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심호흡을 한 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유럽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요.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80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이번 유럽 여행에서 한국인인 척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어요. 차별이 두려워서였습니다. 그 순간 댓글창이 완전히 멈췄다가 폭발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동시에 올라오며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뭐라고? 설마 거짓말이지? 진짜예요? 저는 계속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공항에서의 굴욕적인 경험,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에서의 차별, 그리고 한국인으로 가장했을 때 받았던 극진한 대우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파리 공항에서 5시간을 별실에 갇혀 있을 때의 그 굴욕감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이 같은 비행기를 탄 한국인들은 몇 분 만에 통과하는데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VIP 대우를, 명품 매장에서는 특별 서비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여행 중 목격한 우리 동포들의 무례한 행동들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줄을 새치기 하는 모습,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행동, 문화재에 낙서하는 일들까지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앞에서 셀카봉을 휘두르며 다른 관람객들을 밀치는 우리 동포들을 봤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조용히 하라는 안내를 무시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모습도 봤고요. 이런 행동들이 쌓여서 지금의 인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우리 모두의 이미지를 결정해요. 댓글창에는 비난과 공감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배신자다.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좋다. 용기 있는 고백이다. 중국의 체면을 깎아내렸다. 이제라도 바뀌면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지지하는 댓글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특히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시청자들이 저의 고백에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샤오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이제라도 바뀌면 되죠. 함께 노력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해외에서 일하는데 정말 공감돼요. 변화가 필요해요. 방송 중간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바뀌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바뀌고 싶어요. 방송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개 고백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민지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본 반응들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비판도 많았지만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들이 더 많았어요. 변화의 씨앗이 이미 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 돌아온 저는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함께 바꿔요. 우리의 매너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줄 서기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줄을 새치기 하면 어떤 시선을 받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했어요.
파리 지하철에서 본 프랑스인들의 차분한 줄서기 모습, 런던 버스 정류장에서의 완벽한 질서 등을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2천만 회를 넘었습니다. 댓글들도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어요. 두 번째 영상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성 조절에 관한 것이었어요. 박물관, 지하철,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문화를 감상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전달했어요. 세 번째는 쓰레기 치우기였어요.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들을 보여줬습니다. 에펠탑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과 대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를 설명했어요. 네 번째 영상에서는 문화재 보호에 대해 다뤘습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 플래시 촬영 금지 구역, 그리고 역사적 장소에서의 올바른 행동 방식들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매주 새로운 매너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댓글들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샤오이 덕분에 많이 배워요. 해외 나가기 전에 꼭 봐야 할 영상이네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들은 저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달 일본 여행 가는데 이 영상들 다 보고 갈게요. 친구들한테도 공유했어요. 다 같이 변해야죠. 우리 세대부터 바뀌면 되죠. 캠페인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다시 파리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당당히 중국 여권과 제 진짜 이름 샤오이로 갔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에서 약간의 대기는 있었지만 예전처럼 별실로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심사관도 예전보다는 훨씬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제 여권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중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파리 시내의 레스토랑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했을 때도 괜찮은 자리를 배정해 주었고 서비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웨이터가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요즘 중국 고객분들이 정말 매너가 좋아지셨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명품 매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니저가 저를 알아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중국 인플루언서 샤오이군요. 매너 캠페인 영상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는 저를 VIP룸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중국 고객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의도 바르고 매너도 좋아졌고요. 당신 같은 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장에서도 중국 고객들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어요. 직원들도 이제는 중국 고객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날 저녁 에펠탑 앞에서 저는 팬들과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가짜 이름 없이도 파리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의 결과예요. 에펠탑의 황금빛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가짜 이름이 필요 없어요. 저는 중국인 샤오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댓글창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해냈어요. 샤오이 덕분에 변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민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제게 진짜 용기를 주었어요. 민지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샤오이, 당신이 해낸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존중은 가짜 이름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얻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